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구조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해밍코드 방식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밍코드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데이터 자리가 어디고 페리티 자리가 어디 있는지 기억을 해주고 각각의 페리티가 어디를 검사를 하는지까지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세요. 해밍코드 방식에 의해서 구성된 코드가 16비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부터 16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6이군요. 네, 16 나열했죠? 자, 거기서 이제 페리티 자리가 어딘지 한번 적어볼 건데 페리티 자리는 어디죠? 바로 2의 지수승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4, 8, 16 여기가 이제 페리티 자리가 되죠. 그래서 페리티 자리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페리티 자리가 1, 2, 3, 4, 5,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16개 중에서 페리티 자리 5개를 빼니까 데이터 자리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1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세요. 짝수 페리티를 사용하는 해밍코드에서 데이터가 1010이라 그랬어요. 그럼 데이터 1010을 일단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을까? 해밍코드란 말이에요. 페리티 자리를 빼고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페리티 자리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1, 2, 4, 8인데 지금 데이터가 4개 들어오니까 이제 8부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 0, 1, 0이에요. 여기서 이제 끊어주면 되겠죠? 101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페리티 1, 2, 3에만 정확한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페리티 1은 어디 검사한다 그랬죠? 1, 3, 5, 7를 검사한다 그랬죠? 그럼 3이 지금 1이고 5가 0이고 7이 0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들어와야지 짝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1이 들어와야지 짝수가 되는군요. 그래서 페리티 1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페리티 2는 2, 3 두 개 건너뛰고 2, 3 두 개 건너뛰고 6, 7을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2는 비어 있고요. 3, 1이죠. 6, 1이죠. 7이 0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어야지 짝수가 되는 거예요? 0이 되어야지 총 개수가 짝수개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P3는요. 4개라 그랬죠. 그래서 비워두고 4, 5, 6, 7을 검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0, 1, 0.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바로 1이 되어야지 되는군요. 그럼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101, 여기가 1이죠? 네. 됐죠? 1011010이라는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군요.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그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로 수신이 되었대요. 5루비트를 검출하고 교정해 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수신된 데이터를 한번 써볼까요? 1000가 1000 101 자, 100, 101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수신이 되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맞게 되어 있을까? 짝수 방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페리티 자리 표현해 보세요. 1, 2, 4, 1, 2, 4. 자, 7에서 끝나니까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죠. 1, 2, 4, 8 이렇게 되니까 페리티 1을 검사할게요. 자, 페리티 1은 어디 검사한다 그랬어요? 1, 3, 5, 7을 검사한다 그랬죠? 1, 3이 뭐고 1이고 1이군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어야 되나요? 네, 짝수개가 되려면 P1은 어때요? P1은 0이 돼야 되죠. P1은. 근데 1이 써졌잖아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틀렸을 때는 우리가 짝대기를 그어줘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 짝대기 긋죠. 네, 틀렸어요 할 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자, P2는 검사합니다. 어디요? 검사. 2, 3 두 개 건너뛰고 6, 7이죠. 네. 그래서 2, 3, 6, 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짝수의 개수가 지금 맞나요? 네. 틀리죠. 그래서 P2도 짝수의 개수가 틀렸어요. 짝대기 그어줍니다.
자, P3는 어디 검사하죠? P3. 4, 5, 6, 7을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0, 1, 0, 1. 짝수에 맞나요? 네, 맞았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쓸 때는 밑에서부터 써줘요. 그러니까 P3, P2, P1 이런 순서대로 적어주면 돼요. 자, P3, P2, P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1의 자리, 2의 자리 해주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3이 되죠. 그래서 3이잖아요. 10진수로 3이잖아요. 자, 3번이 틀렸어요. 그 말이에요. 3번. 그래서 3번 이 부분이 틀렸으니까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져라? 자, 1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10101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군요.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때 잘못된 점을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한다라는 거죠. 네. 자,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짝수 페리티를 갖는 7비트 데이터 한번 써볼까요? 00 하고 나서 네. 자, 00 자, 이렇게 수신이 되었다 그거죠. 그런데 어딘가 오류가 있대요. 오류를 찾아내세요 라는 겁니다. 짝수 방식이다 그랬어요. 자, 역시나 페리티 자리를 표현하세요. 어떻게 되죠? 1, 2, 4가 되는군요. P1 검사하세요. 1, 3, 5, 7을 검사합니다. 1, 3, 5, 7.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P1 틀렸어요. 짝대기 한번 그어주고 P2 갑니다. P2. 자, P2는 어디 검사한다 그랬어요? 2, 3 두 개 건너뛰고 6, 7이에요. 자, 2, 3, 6, 7이에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P2도 틀렸어요. 자, P3 검사하세요. P3는 어디 검사해요? 4, 5, 6, 7을 검사하는 거죠. 4, 5, 6, 7. 자, 짝수, 개수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P3는 맞았어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P3, P2, P1. 자, 0, 1, 1. 얘는 10진수로 얼마더라? 얘는 2진수고 10진수로 얼마더라? 3이더라.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3번 여기. 네, 그래서 얘가 뭘로 돼야 된다? 0으로 돼야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정답은 어떻게 돼야 된다? 000, 1111이 올바른 데이터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틀린 곳을 찾아내서 수정하는 것이 바로 해밍 코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 이제 연습하는 거고요. 네. 자, 어떤 검사 보세요. 1비트의 오류를 찾아내는 게 뭐 있었어요? 페리티. 그 다음에 찾아내서 수정까지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해밍 코드가 있었어요. 이것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요. 자, 많은데 이제 몇 가지 한번 더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순환 잉여 검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 순환 이진 부호라는 걸 사용하는 검사다. 여러분은 이런 것도 있나 보다 라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뭐가 나오냐면 종류는 기억을 해주면 돼요. 오류를 뭐 체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종류를 기억합니다. 네, 블럭합 검사도 있더라. 블럭합 검사는 다수의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을 할 때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방향 오류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송 데이터에서 발생한 오류의 검출뿐 아니라 수정도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신 측에서 오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핵심은 여기가 있습니다. 수신 측에서 오류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랍니다. 자, A하고 B가 서로 통신을 합니다. 자, 뭔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근데 보낸 데이터가 오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여튼 슈퍼에서 굴비를 샀어요. 집에서 뜯어봤더니 상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AS 신청하러 가죠. 뭐 환불해주세요. 교환해주세요. 이렇게 하러 가잖아요. 내가 데이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B가 딱 보니까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페리티 검사 해보거나 해밍 코드 검사 해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A한테 얘를 다시 보내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시 보내라. 그런데 A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B가 그냥 스스로 고쳐요.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고치는 거. 네, 얘한테 요구 안 하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순방향 오류 수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류가 발생이 되면 재전송을 요구하게 되는데 B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B 연락처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A는 B한테 계속 보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스스로 고친다. 이게 이제 순방향 오류 수정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를 갈 건데, 중앙 처리 장치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CPU다 그래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다. 그래서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치예요. 여러분이 넘어져요. 운동을 배워요. 뭐 스키를 배운다든지, 뭐 자전거를 배운다든지, 그러게 이제 배우면 뭐부터 가르쳐 주던가요? 넘어지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죠. 그래서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져라? 머리를 안 다치게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치죠. 네,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이제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머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컴퓨터의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네, 머리다. 그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CPU다. CPU를 메이커를 쓰느냐, 그냥 쓰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은 달라지죠. 그래서 CPU도 좋은 걸 쓰냐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컴퓨터의 생명이다. 모든 장치를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이제 연산, 제어, 레지스터, 버스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 버스는 안 썼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네. 어떤 데는 이제 제어 연산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러분 머리에 뼈는 몇 개인가요? 그랬어요. 한 개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아침에 뭐 먹었어? 그러면 뭐 순댓국 먹었어. 그렇게 하면은 진짜 순댓국만 먹었나요? 그러지 않죠. 네, 밥도 먹었을 거고 김치도 먹었을 거고 순댓국에 들어가 있는 파도 먹었을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구구절절한 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순댓국 먹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 먹잖아요. 중앙 처리 장치를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연산 제어요. 원칙은 제일 크게 구성하면 조금 더 누구 하나 더 끼워줄까? 그러면 레지스터. 또 누구 하나 더 끼워줄까? 그럼 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 CPU는 그러면 좋은 건가요? 좋다라는 말은 뭐죠? 컴퓨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빨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빠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그래서 클럭 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이라는 게 들어와야지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전류가 흘렀다, 전화가 흘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들어오면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게 이제 1초라고 볼게요. 1초에 이렇게 3번 와요. 그럼 기껏 해봤자 이렇게 할 수 명령어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컴퓨터는 이 똑같은 1초인데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일단은 실행 가능한 명령어를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B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1초에 이 클럭이 몇 번 발생했느냐 그걸 뭐라 그러냐 주파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주파수. 자, 약자로는 단위로는 헬츠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1초에 10의 6승번의 클럭이 발생이 되면 메가헬츠다. 왜 메가헬츠라 그러나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자,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약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1초에 10의 6승번이 일어났다. 그럼 어때요? 1메가헬츠다. 1초에 10의 9승번의 클럭이 발생을 했다. 1기가헬츠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클럭 펄서가 1초에 즉 주파수가 크면은 어쩐다 더 좋은 CPU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었나요? 자, 그래서 이제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또 MIPS다라는 걸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CPU가 좋나요? 라고 CPU 속도를 판단을 할 때 헬즈를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MIPS를 봐요. 자, 1초당, PS, 초당 인스트럭션 메가예요. 그러니까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어를 수행하는지 나타내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20 MIPS다. 그러면 얘는 20 곱하기 10의 6승 개의 명령어를 1초에 약 처리한다라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플롭스가 있어요. 네. 부동소수점 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지. 그래서 CPU의 우리가 성능을 판단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따져요. 헬즈, MIPS, 플롭스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어 장치부터 볼게요. 제어 장치는 뭐냐면 이제 CPU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죠. 관리. 그래서 CPU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아침밥 먹으려고 한 숟갈 떴는데 엄마가 먹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배탈이 났으니까 이제 절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뭐 하지 마, 그래 너 해라고 하는 게 제어 장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어 장치에 속하는 이제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부호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어한다라는 것은 뭔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 하는 거냐면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자, 얘가 할 일을 100번째 넣어놨다. 밥 먹기 이렇게. 그러면 자, 얘가 50번에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옷 입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밥 먹게 한다라는 거죠. 얘가 이 다음에 뭐 할 것인지를 기억하는데 어디다가 기억을 해놓는다? 프로그램 카운터에 기억을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매니저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정말 뛰어난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노래를 뭐 30분 부르면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건을 뛰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때요? 시간표를 알차게 해야 되겠죠. 서울에서 하고 부산을 가야 돼요. 그럼 서울 노래하는 동안에 매니저는 어때요? 아, 이분은 끝나고 부산을 가야 돼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다음에 뭐 할 것인지를 기억하는 거. 뭐 할 것인지 어디다 전화했다 주소에 넣었는데 그 주소 번지를 기억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다. 약자로는 PC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명령 레지스터는 IR이라고 그래요.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CPU는 중요하잖아요. CPU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 되나요? 안 돼요. CPU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항상 봐야지 돼요. 여러분 이 순간에 대통령님께서 뭘 하는지 그 비서진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CPU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는 게 명령 레지스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 해독기가 있습니다. 명령 해독기는 이제 명령어를 해독하는 거고 부호기는 그것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PC와 IR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장치가 있어요. 연산장치는 계산하는 거죠. 산술연산, 논리연산. 그러면 또 산술연산은 뭘까? 산술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말을 하고요. 논리연산은 not and or. 여러분 앞에서 한번 논리연산 배웠을 거예요. 여하튼 네. 연산장치는 뭐 하는 것이다? 연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연산장치에 포함되는 건 뭘까? 가상기가 있어요. 가상기는 이제 덧셈을 수행할 때 쓰는 거고 누산기는 연산의 결과만 기억하는 거예요. 연산의 결과를 이제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건데 자, 여러분이 누산기는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더하세요 100 그랬어요. add 100 그랬어요. 더하세요 100 언뜻 보면 그냥 네 문제 없을 것 같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랑 100을 더하나요? 뭐랑 100을 더해요? 근데 컴퓨터는 알아먹어요. 뭐랑 100을 더하는 거예요? 바로 누산기에 있는 것과 100을 더해가지고 다시 누산기에다 넣게 돼요. 자, 이렇게 연산의 결과를 잠시 기억하는 게 뭐나? 누산기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의 여러 상태를 기억을 해요. 자리 올림을 했군, 오버플로우가 일어났군, 연산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기억하는 게 바로 이제 상태 레지스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레지스터는 뭘까? 레지스터는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주격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격 장치가 뭐를 하냐? 주로 기억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CPU 상태 안에서 좀 레지스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2 더하기 2 곱하기 2를 한다. 얼마예요? 안 보여요? 네, 2. 이렇게 얼마죠? 네. 어떤 분은 8이라고 안타깝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안 돼요. 연산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6이에요.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6이에요. 2 곱하기 2를 잠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레지스터가. 됐죠? 그 다음에 2를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상황에 따라서 잠깐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레지스터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레지스터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플립플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플립플롭은 또 뭘까? 플립플롭 뭐였어요? 바로 1비트를 기억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이 뭐다? 잠시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는 장치들 다 모여놓고 속도를 따져봤더니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더라. 됐죠? 그래서 PC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 IR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을 기억하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쓸 공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조금 지울게요. 다 지워버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자, PC란 다음에 수행할 이제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 IR은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 자, MAR하고 MBR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MAR은 주소를 기억하는 거고 MBR은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여기가 이제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는 번호가 있어요. 자, 여기는 100번지고요. 여기는 101번지고 102번지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는 200번지예요. 자, 엄마가 200번지에다가 뭐를 넣었냐면 과자 먹기라는 명령어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많은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죠. 엄마 어디로 들어가? 200번지에 들어가. 그렇게 말을 하겠죠. 자, 200번지 얘를 가리키는 것은 MAR이고 들어가 봤더니 과자 먹기가 있네요. 이 명령어는 뭐예요? MBR이 기억을 하게 돼요. 자,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레지스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뭐가 있을까? 베이스 레지스터. 명령이 시작되는 시작 주소를 나타내는 베이스 레지스터. PSWR이 있어요. PSWR 프로그램 스테투스 워드 레지스터다. 시스템 내부의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록하는 거고, 인덱스 레지스터다 라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라든지 서브루틴 연결 등의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거는 CPU의 메이저 상태를 이제 저장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많은 레지스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를 인덱스 레지스터 한번 볼게요. 자, 인덱스 레지스터는 이제 어떤 명령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참조용 레지스터다라는 거고, 메모리를 옮길 때 사용하는 이제 레지스터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ESI가 보이고 ESI가 보이고 EDI가 보이죠. S는 스타트고 D는 엔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출발, 목적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ESI에서 이제 메모리를 읽어가지고 그거를 EDI로 이제 복사를 한다.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